시간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명사예요. 그만큼 독특한 개념인 거죠. 물론 시간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그걸 기록한다는 생각도 계속 해왔던 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시간이란 뭘까요? 물리학자들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사건들의 진행이라고 말해요. 또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전진할 수 있을 뿐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가설적으로 기술을 통해 우리는 언젠가 인간을 미래로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과거로 여행했다가 다시 현재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래에는 빛의 속도로 상간여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직 미래로만 가는 편도행 여행이 될 거라고 해요. 여전히 과거로 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웜홀이라고도 불리는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어요. 천문학에서 웜홀은 우주의 두 곳을 연결하는 터널을 의미해요. 웜홀을 통해 이동하면 가설적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웜홀의 양끝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죠. 과학자들은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시간이 왜곡되는 것도 관찰했어요. 우리가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요.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시간은 멈추게 될 거예요. 그건 빛의 속도가 우리가 아는 것 중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속도는 물체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속도예요. 이론적으로 물체가 이 속도에 접근하면 시간이 지구의 시간에 비해 느려지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은 이 효과를 시간 팽창이라고 불러요. 즉, 여러분이 더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 간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만약 여러분이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고 시계를 찬 다른 사람이 빛의 속도로 여러분을 지나쳐갔다면 그 사람의 시계가 여러분의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똑딱거릴 거예요. 진실은 우리가 사실 과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 생물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사건이 발생한 후 약 80mC까지는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이런 짧은 도약 때문에 몇몇 물리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것은 없으며 현재의 시간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뇌는 시간을 알려주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어요. 오늘 아침 제 시간에 출근했다면 당연히 알람 시계에도 고맙겠지만 뇌에게도 고맙게 생각해주세요. 뇌에는 정확한 내부 시계가 있어서 손목에 있는 장치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도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들은 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24시간 주기예요. 우리가 언제 잠을 잘지, 언제 일어날지와 같은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낮에는 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계는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우리가 깨어있고 활동적이게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는 빛이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 주시계가 몸에게 멜라토닌을 생산할 때라는 걸 알려줍니다.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신호를 밤새도록 계속 보내주죠. 우리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의 움직임이 우리의 시간 개념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까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원자시계는 하루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고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일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GPS 추적과 같은 현대 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술에도 영향을 미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 회전이 하루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2022년 6월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짧은 날을 보냈어요. 평균적으로 1.59m초 더 짧았죠. 이걸 놓쳤네요. 이런 기록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하루의 전체적인 길이는 길어지고 있어요. 수백만 년에 걸쳐 또는 거의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변화들이 하루의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심지어 지진과 강력한 폭풍도 우리 지구의 정확하지 않은 시계를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가 정확하게 86,400초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도호쿠 대지진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높여 1.8 마이크로초 단축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것들이 나를 길어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구의 자전은 달에 의해 생겨난 조수의 마찰 효과로 인해 느려졌을 거예요. 이게 매세기마다 매일의 길이에 약 2.3밀리초를 더하고 있어요. 계산은 생략하겠지만 수십억 년 전 지구상의 하루는 겨우 19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지구와 싱크로율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음의 윤초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윤초는 지구 자전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조정된 협정 세계시에서 없애거나 추가되는 시간이에요. 이 추가 시간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요. 현재 유일한 변화는 우리에게 매일 몇 밀리초씩 더 많은 시간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달력을 동기화하기 위해 윤초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972년부터 27윤초가 추가됐어요. 추가 시간에 대한 다음 예상 날짜는 2023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 또한 우리의 출신 문화에 따라 달라요. 지각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전 절대로 안 늦지만요. 지각은 대부분의 지중해 국가들에서는 용납이 돼요. 아무도 정말 화내지 않아요. 미국, 영국, 스위스와 같이 시간을 엄수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시는 최대 1분까지 늦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사는 나라들도 미래지향적이거나 과거지향적일 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사회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관리를 단순히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획과 실행의 문제로 간주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들 중 하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의 핵심 예시예요. 바쁜 걸 중요시하죠. 반면 인도 같은 과거지향적인 문화권에선 시간을 더 여유롭게 바라봐요. 이런 유형의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변화에 더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문화권에서는 기차가 몇 시간 또는 심지어 하루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떠한 스트레스나 혼란을 일으키지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추적해왔는지 정확히 꼽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2013년 고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력 달력으로 보이는 걸 발견했어요. 스코틀랜드의 한 밭을 발굴하던 중에 우연히 발견했죠. 이 달력은 달의 위상을 묘사하는 것 같아 보이는 1년에 12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8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걸로 알려진 천체는 Z8 GND 5296이라는 은하예요. 약 131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주 전체보다 약 7억 년 더 젊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물체는 45억 년 된 지르코늄 결정체예요. 서호주에 있는 제킬스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우리 지구 자체보다 약 1억 6천만 년 더 젊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콜로라도 볼더에 있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있어요. 하나의 알루미늄 이온의 진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해요. 또 330억 년 동안 정확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해요.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봅시다. 왜 새 시계를 살 때마다 자동으로 10시 10분에 맞춰져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선택의 배경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보기 좋아서예요. 이게 아날로그 시계를 깔끔하고 대칭적으로 보이게 하거든요. 또 시계 얼굴 중앙에 있는 어떠한 로고도 가리지 않죠. 원래 구매 당시 시계는 8시 20분에 맞춰져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시계침이 아래로 가 있는 각도는 시계가 찌푸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덜 매력적이었어요. 당연히 환한 시계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죠.